안녕하세요. HLB가 60일선도 아니고 120일선에서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3.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을까?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그동안 매도하던 기관이 매수한 것입니다. 기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등이 기관에 해당합니다. 오늘 매수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의 수량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 기관의 순 매수량 10만 주가 나옵니다. 10만 1390주로 똑같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기관이 10만 주 사고 금융투자도 7만 주 사고 투신도 1만 주 사고 사모펀드도 1만 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의 순 매수를 모두 합한 숫자가 여기 기관계에 적혀 있는 10만 주라는 사실이죠. 기관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오늘 기관은 총 10만 주를 매수했는데 누구의 공헌이 가장 큰가?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7만 주를 순 매수했죠. 금융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보험은 알겠는데 투신도 누군지 잘 모르겠죠. 우선 금융투자와 투신 모두 기관 투자자인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HTS를 통해 수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은 증권사인데 어떻게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수했는지 알까? 증권사가 직접 수급을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집계하지 않고 거래소가 집계한 내용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누가 매수했는지 알고 끝내는 건 아닙니다. 구분을 합니다. 누가 개인이고 누가 기관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매매 동향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매매에 사용된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거래 주체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관인데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 그러면 개인으로 집계되겠죠. 실제 소유주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죠. 매매 주체는 기관이지만 계좌의 주인은 개인인데 거래소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매는 기관이 하지만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분류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없다면 보통은 자기 계좌로 매매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믿는 게 합리적이죠. 이제 금융투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금융투자는 누구인가? 투자 자문사가 고유자산으로 매매한다면 바로 금융투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투자 자문사입니다. 투자 자문사 말고도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금융투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고유자산으로 매매할 때 금융투자로 구분되죠. 그 다음 금융투자와 비슷한 게 투신이 있습니다. 투신은 투자신탁의 줄임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 자금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면 투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갑자기 헷갈리죠. 앞에서는 자산운용사가 금융투자라면서 여기에서도 자산운용사가 투신이라고 하죠. 이건 매매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고유자산으로 매매하면 금융투자입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가 고객자금으로 매매하면 투신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신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매매하면 금융투자이고 고객 돈으로 매매하면 투자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신탁은 자금의 출처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펀드에 돈을 넣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영하면 투신으로 수급이 찍힙니다. 그리고 고객 돈으로 매매를 해도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비공개 펀드도 있는데 이를 우리는 사모펀드라고 부릅니다. 사모펀드는 투신과 비슷하지만 사모펀드로 따로 집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관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고 왔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눈이 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고유 자산으로 매매하면 금융투자로 집계됩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 투신으로 집계됩니다. 펀드인데 소수 투자자가 비공개 펀드면 사모펀드로 집계됩니다. 이제 수급이 확연하게 보이죠. 11월 1일을 기준으로 HLB는 자산운용사가
고유 자산으로 7만 주 순매수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산운용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권사일 수도 있고 투자 자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신과 사모펀드는 둘 다 펀드고요. 종류가 살짝 다른 펀드죠. 사모펀드 오른쪽에 국가도 있는데 HLB는 매매가 전혀 없는데요.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오른쪽에는 내 외국인이 존재하는데요. HLB는 내 외국인의 매매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HLB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매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출장 온 외국인이던가 유학 온 외국인이던가 등등 어떤 사유로 한국에서 반기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 종토방 보면서 매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내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여기에 집계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증권사 계좌를 사용해서 매매하면 어디로 집계될까요? 개인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아까 공부했듯이 매매 동향은 계좌의 실소유주의 명의로 구분합니다.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계좌의 소유주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계좌의 주인이 한국인이므로 개인 투자자로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메릴린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하면 외국인으로 잡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좌의 주인이 한국인인 나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로 수급이 잡힙니다. 한국인이 외국 증권사를 사용해도 한국인이죠. 외국 시민권자가 거래하면 외국인으로 잡히는 겁니다. 외국인과 내 외국인을 비교하면서 좀 더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5개월 거주한 상태로 HLB를 매매하면 외국인으로 잡히고요.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로 HLB를 매매하면 이제 내 외국인으로 잡힐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죠. 기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자신탁을 먼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금융투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가 고유자산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고유자산은 회사의 돈입니다. 고객의 돈이 아니죠. 고유자산은 회사에 기속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객의 돈으로 매매하면 그때 투자 신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액티브한 매매를 합니다. 일별로 매매 동향이 급변하기도 한다는데요. HLB만 봐도 느낄 수 있죠. 3일을 내리 매도하다가 하루 만에 매도한 것보다 많은 수량을 매수해버렸습니다. 금융투자는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액티브한 매매의 대척점에 있는 투자 주체는 보험과 은행이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죠. 그래서인지 보험과 은행은 HLB 매매가 굉장히 적거나 심지어 없습니다. 은행은 한 번도 순매수, 순매도를 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는 보험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약개발 회사는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급에 대해 공부해 보았고요. 오랜만에 HLB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순매수가 많았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